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제 수업이 미친 듯이 어려웠나 봐요. 그렇죠? 대체로 반응이 어렵다였어요. 그래서 자,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빠르게. 네? 아, 그래요? 아, 맞아, 맞아. 자, 공유할게요. 자, 인텔리제이고요. 어제 이제 컨스트럭터 메소드 이렇게 했는데 이너 클래스로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원래 여기 이너 클래스 수업이어야 되는데 제가 이너 클래스에서 이제 컨스트럭터 설명하다 보니까 이너 클래스가 주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자, 여기 패키지 와서 새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명은 대문자 L 11 이너 클래스 public static void main string arguments. 자, 우리 이너 클래스 만들어 볼 건데 클래스를 가지고 타입을 만들 때는 이렇게 하죠. 레슨 11 이너 클래스. 자, 이름 자동으로 지어줄 텐데 이름을 자동으로 안 지어주네. 이너 클래스 이렇게 할게요. 는 new 이너 클래스. 자, 요게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안에서 어떤 자료가 필요할 때, 이 이너 클래스 안에서 자료가 필요할 때, 죄송해요. 요 레슨 11 여기서 자료가 필요할 때는 이 안에서 자료를 선언할 수 있어요. 클래스 유저. 그리고 요 유저를 필드로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유저의 유저는 new 유저. 자, 이런 용도로 사용할 때 쓰는 것이 뭐다? 이너 클래스다. 자, 여기서 내가 생성할 객체의 자료의 타입을 쓰는 것. 사용법은 똑같아요. 사용법은 스트링의 name, int의 age, 스트링의 위에 한 번 더 쓸까? 스트링의 id. 자, 이런 식으로 field 이렇게 전체 영역에다가 선언하는 변수를 field라고 했죠. 우리가 얘를 전역 변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들을 뭐라고 한다? 전역 변수. field가 될 field로 정의됨. 전역 변수는 field로 정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이 유저를 만들 때 요 세 개를 꼭 초기화해.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 유저를 만들 때 field 전역 변수 세 개를 꼭 초기화해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의해야 될 게 뭐죠? 자, 다시 말할게요. 이 유저 클래스를 생성할 때 field name, id, age는 꼭 초기화 돼야 돼. 그때 초기화하는 함수 생성자라고 했죠. 생성자. 유저의 string의 name, string의 id, int의 age. this.name은 name, this.
this.id는 id, this.age는 age. 자, 이렇게 해버리면 자, 이렇게 꼭 규칙이 생겨버려요. 자, 꼭 이렇게 규칙이 생긴다. 자, 처음에 우리가 이 유저를 생성자를 안 썼을 때는 이 안에 몰래 숨겨져 있는 디폴트 생성자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숨겨져 있는 디폴트 생성자가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정의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 디폴트 생성자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를 새로 정의하면 자, 그 친구를 씁니다. 이 친구를 강제합니다.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정의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함수 디폴트. 디폴트는 초기에 존재하는 이런 뜻입니다. 초기값 디폴트 생성자. 한국말로 기본이란 뜻입니다. 기본 생성자. 기본값, 디폴트 값,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유저는 객체가 될 때 꼭 매개 변수로 name, id, age를 보내서 초기화하도록 강제하는 거죠. 자, 이때 이 this는 new user랑 같은 거다라고 했어요. 이때 this는 누구랑 같다? new user와 같다. 그래서 객체 자신이란 뜻입니다. 객체 자신. 나 자신, 객체 자신. 그래서 여기 네임에다가 우리가 초기화할 경민, 아이디는 developer CKM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39. 벌써 오늘 17일입니다. 17일. 좀만 있으면 자, 새해가 와서 전 39이 됩니다. 자, 요런 용도로 쓰이는 것이 이너 클래스고, 우리가 이제 이너 클래스를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생성자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생성자. 요게 생성자다. 요게 필드다. 그렇죠? 필드다. 그래서 이 inner 클래스에는 유저가 존재하고 user.name, user.id, user.age 이런 식으로 참조할 수 있겠죠. 자, 볼까요? 자, sout의 inner class. user.id sout의 inner class의 user.name sout의 inner class의 user.age. 자, 이런 식으로 참조할 수 있다. 마우스 오른쪽. 실행 했더니 오호. 자, 나는 이 유저 타입이 너무너무 좋아서 자, 보통 이 안에서 쓰려고 만들었는데 이 유저를 요 이너 클래스 내부에서만 쓰려고 했는데 이 유저가 너무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친구를 밖에다가 선언하는 게 정상이에요. 자, 어떻게 한다? 그냥 이렇게 밖에다가 써야 돼요.
얘를 자 그냥 보기만 하세요. 여기다가 쓰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못 쓰는 이유가 우리가 유저라는 클래스를 이 패키지 안에서 한 번 더 썼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썼나 볼게요. 자 여기에 썼죠, 그렇죠? 여기 유저. 자 여기서 유저를 썼기 때문에 자 여기서 쓸 수가 없다. 자 그럼 이제 다른 패키지를 만들어서 데이터 머시기 해서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자 쓰면 되는데 자 어떤 사람들은 굳이 이너 클래스 안에 있는 유저를 객체로 만들고 싶어 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자 굳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레슨 1의 이너 클래스 점 유저라는 타입이 있는데 이거를 in 유저라고 하겠다. 그러면 이너 클래스에서 이 객체 안에서 new 연산자로 유저를 만들어야 하더라. 자 이때 둘리 네임 아이디 맞네요죠. 호이 그쵸? 호이 그 다음에 나이는 41. 자 이렇게 해서 쓰실 수 있는데 일반적이지도 않고 권장하지도 않는다. 아시겠죠? 일반적이지도 않고 권장하지도 않는다. 혹여나 써야 될 일이 생겼을 때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타자가 뭔가 분노가 섞인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 위에서는 이렇게 바로 유저라고 생성할 수 있는 이유는 내부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요거를 내부에 있지만 무언가가 생략돼 있다 라고 했어야죠. 여기 뭐가 생략돼 있다? 자, 복사해서 붙여놓고 유저의 유저2는 this.user라는 게 생략돼 있더라. 자 이때 this가 의미하는 것은 new lesson 11 inner class랑 같다. 자 이때 this가 생략이 돼 있더라.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는 new inner class가 붙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밑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생략해서 쓰고 있지만 여기도 어떻게 했어야 된다? lesson 1, class.user는 in user2는 꼭 new 연산자로 inner class를 만들고 그 다음에 new 연산자로 유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요때 이 위에서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이 변수가 대신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만. 자, 고길동 씨가 그만 했어요. 자, 여기 지금 요게 요 자리가 요렇게 떨어지는 거죠. 근데 요게 지금 보니까 내부에서는 this랑 같더라. 내부에서는 this더라. 자, 제가 지금 이너 클래스 수업을 왜 계속하고 있냐면 이너 클래스를 하면 여러분들이 this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좋습니다. this에 대한 이해. 그렇죠?
this란 도대체 무엇인가? 자, 외부에서는 요 객체 요것이 그렇죠? 내부에서는 this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내부에서는 this. 자, 여기다 써드릴게요. this는 뭐다? 내부에서 객체를 참조하는 거죠. 사용한다. 자, 개발하실 때는 꼭 이너 클래스를 쓰실 때 요 내부에서만 쓰려고 정의하세요. 굳이 자, 외부에서 이렇게 정의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요거는 권장하지 않는다. 그냥 이제 수업이니까 하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 자, 이너 클래스 얘기했습니다. 그쵸? 이너 클래스. 자, 이번에는 자, 우리 두 번 얘기해드렸고 이번에는 제어문 배워볼 거예요. 제어문. 자, 패키지 와서 세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 이름은 if입니다. 그쵸? 레슨 12 if s까지 쓸까요? else 클래스. 자, 한번 메인 써봤으니까 그냥 메인 엔터. 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자, 어떤 상황, 그것을 판단해서 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if입니다. 자, 그게 무엇이다? 제어문 if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자, 나이가 있어요. let이 아니라 int age는 20살. 자, 우리 어제 현씨가 술을 못 먹었죠. 그렇죠? 자, 미성년자는 술을 먹을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할 거예요. 그렇죠? 미성년자는 술을 마시고 미성년자는 술을 못 마시고. 자, 그때 사용되는 것이 if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if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당신은 나이가 20살보다 많니? 같거나 많니? 자, 만약에 내 나이가 자, 우리 현씨처럼 17살이에요. 자, 그때는 요 조건이 맞지 않죠. 나이가 20살보다 많냐라고 물어봤죠. 같거나 많냐. 자, 우리 조건문 했나요? 잠시만요. 같다만 했네요. 그렇죠? 같다. 자, 같다만 했는데 자, 뭐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해볼게요. 그렇죠? Sout에 자, 우리가 비교 연산자가 있어요. 그렇죠? 비교 연산자. 근데 우리가 했던 거는 동등 비교를 했어요. 동등 비교. 자, 자료형의 비교 연산자는 어떤 걸 한다 그랬죠? 완전히 같은지 물어본다 그랬죠? 근데 이제 기본형의 동등 비교는 좀 다르다 그랬어요. 근데 모든 비교 연산이긴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료형은 동등 비교 연산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기본형의 비교 연산은 어떤 걸 한다 그랬죠? 아, 요즘 복습을 안 해. 예전 같았으면 대답 딱딱 나왔는데. 그쵸, 재덕씨?
그쵸, 승엽씨? 기본형의 비교현상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 힌트. 자, 17이랑 17.0은 같은 거라고 했어요? 다른 거라고 했어요? 다르지만 기본형의 비교 연산을 하기 때문에 결과는 뭐다? true가 뜬다. 그쵸? 자, 무엇 때문에? 무엇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쵸? 값을 비교하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기본형은 동등 비교 연산 말고도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자, 크다, 작다, 같거나 크다, 같거나 작다를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S아웃에 age가 뭐다? 20보다 크냐? 자, age가 20보다 큰가요?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false. 자, S아웃에 나이가 17보다 크거나 같나? 그쵸? 자, 그랬더니 맞아요. 너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 라고 물어보죠. 자, 이렇게 값을 비교하는 연산. A가 B보다 크다, A가 B보다 같거나 크다. 그럼 반대도 있겠죠? age가 작다, 20보다 작다. true겠죠? S아웃에 age가 15보다 같거나 작다. 이건 false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료형은 비교 연산이 불가능해요. 값을 비교하는 비교 연산 해볼까요? S아웃에 경민은 크다, 최경민보다. 자, 이거 가능한가요? 그렇죠. I 컴파일 오류가 뜹니다. 자료형은 비교 연산이 불가능하다. 자료형은 무슨 비교 연산? 크기를 비교할 수 없다. 자, 가로하고 크기를 비교할 수 없다. 자, 자료형의 동등 비교 연산 이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료형의 동등 비교 연산. 자, S아웃에 자, 경민이 같냐고 물어봤을 때 요게 true가 나오고 종종 false가 나온다 그랬어요. 자, 이유가 뭐라고 했죠? 여기 밑에 써보세요. 면접입니다. 자, 써보세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자, 힌트. 자, 요런 이유 때문이다. 자, 이때 펄스가 뜨는 이유와 같다. 그죠? 이때 펄스가 발생하는 이유와 같다. 자, S아웃에 자, 문자열을 제외한 모든 객체는 다른 객체랑 비교하면 무조건 펄스가 발생한다. 무조건 펄스. 완전히 같지 않은 이상 무조건 펄스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료형은 어떤 걸로 비교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이때 이 어떤 것이 무엇인가요? 자, 지금 문제입니다. 7분 드릴게요. 자, 누가 한번 대답해 볼래요? 1번은 정답이네요. 1번은 문자열 간의 동등 비교 현상이 true가 나오고 종종 false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자열은 객체를 매번 새로 만들지 않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문자열을 자주 쓰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기본형처럼 저장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 종종 펄스가 발생하죠? 보영 씨, 어떤 경우에 종종 펄스가 발생하죠? 통신 상황이라든가 메모리가 부족하면 그때 종종 객체를 새로 만들더라. 밑에처럼. 자, 우리가 문자열은 어떻게? 문자열은 보통 객체와 다르게 리터럴하게 선언하면 기본형처럼 존재하는 객체를 참조합니다. 뭘 반환한다? 동등 비교 연산 시 true를 반환합니다. 하지만 통신 상황에서 통신을 받는 데이터라는 뜻이었죠. 경민이라는 것을 통신으로 받았을 때였죠. 이 말은 무슨 뜻이다? 경민이라는 문자열을 통신 상황에서는 그렇죠? 같은 객체를 참조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요게 종종 펄스가 나오는 이유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뉴연산자로 스트링을 만드는 요 상황과 같다. 때문에 문자열을 동등 비교가 아닌 무엇으로? equals로 비교해야 합니다. 그렇죠? 필드를 비교하는 필드의 값을 비교하는 equals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만약 내가 이렇게 면접에서 대답을 했다. 혹시 카이스트나 하버드 나오셨어요? 이러겠죠, 그렇죠? 혹시 지금 당장 일하실 수 없으세요? 이렇게 말하겠죠. 저도 실제로 그 K-팝 유나이티드 면접 봤을 때 면접 보고 그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제가 영어가 안 된다고 했거든요. 영어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 뭔가 기술 면접을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 그래서 이 사람이 차선택을 선택한 게 뭐냐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당신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뽑고 싶은데 영어가 그 쓸 수 있다고 한 것을 증명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술 면접을 그 문제로 저한테 냈고 그거를 영어로 대답을 하면 내일 당장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제대로 딱 대답을 하면 그냥 그 다음부터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자료형은 꼭 어떤 것으로 비교해야 된다고요? equals를 비교해야 됩니다. equals, 그렇죠? 이렇게 할까요? 자료형은
equals로 꼭 비교해야 합니다. 그죠? 자, 문자열을 제외한 모든 객체는 자, 나인지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나 자신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false입니다. 그래서 자료형은 equals로 비교해야 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바스크립트는 없는 기능. 자바스크립트는요, 누구만 비교해야 되냐면 기본형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자바스크립트는 기본형만 비교 연산해야 합니다. 자료형은 무조건 false이기 때문에 해도 소용없다는 뜻이에요. 자, 자바스크립트의 기본형 우리 아는 거 한번 적어 볼 수 있겠죠? 넘버가 있고 불이 있고. 자, 자바스크립트는 문자열이 기본형이라 했어요. 스트링이 있고 심볼이 있고. 네, 심볼은 여러분들 심볼 같은 경우에는 이 고유값을 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비교 연산을 하는 게 무의미하죠. 얘는 고유한 아이디를 반환하려고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무의미하다. 자, undefined null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안 적어도 모르죠. 상관없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동등 비교 연산한다는 거는 요런 대상을 한다는 거니까. 그렇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equals가 없는 기능이죠. 그렇죠? 이렇게 쓸까요? 구체적으로 자바스크립트는 equals가 없다. 꼭 기본형만 동등 비교 연산해야 되죠. 그렇죠? 자, 뒤쪽에 있는 요건 지울게요.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부를 반환하는 비교 연산, 불 오퍼레이터를 했어요. 불리언 오퍼레이터. 자, 그러면 이제 요걸로 분기를 만든다고 했죠. 그렇죠? 어떻게? 나이가 20보다 클 때만 술을 마십니다. S아웃에. 자, 소맥을 마십니다. 그렇죠? 자, 이때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이 if라는 이 블럭이 요 소가로에 있는 조건이 맞았을 때만 if가 요 블럭이 실행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if입니다. 그렇죠? if는 무엇이다? if. 자, 소가로 안에 비교 연산의 결과가 true일 때만 블럭, 해당 내부 블럭을 실행합니다. 그렇죠? 블럭을 이제 다른 말로 스코프라고 하죠. 영역을 실행합니다. 아시겠죠? 요 안에 있는 결과가 true일 때만 요것을 실행한다. 이런 분기를 만든 것이 if입니다. 자, 실행해보면 자, false, 그쵸? 소맥을 못 마시고 있어요. 그쵸? 소맥을 못 마시고 있어요. 현재 우리 나이가 17살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너무 불쌍해서 우리 항상 생각하죠. 아, 술을 못 먹으면 어떡하냐.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요? as 아닌 경우에, 그쵸? 자, 위 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블럭을 실행하라.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제 뭐 시켜드렸죠? 그쵸? 제로 펩시를 시켜드렸나요? 제로 펩시를 마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은 소맥을 못 마시고 제로 펩시를 마시겠죠.
자, else는 뭐죠? if의 조건이 맞지 않은 경우에 실행하는 분기음이 나왔죠. if의 조건이 맞지 않으면 실행되는 블럭. 자, 그래서 if else가 되겠습니다. 자, 시간은 23분이고 자, 여기까지 하고